얘야, 제사상 꼬락서니가 이게 뭐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시할아버지 제삿날 온 가족이 모인 상 위에는 사과 한 개와 배 한 개, 황태포 한 개, 그리고 종이로 오려 붙인 음식 사진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돈에 딱 맞춘 상차림입니다. 며느리 말에 식구들 사이로 서늘한 정적이 흘렀어요. 야, 이 여편네야! 어머니께서 10,000원을 주셨으면 네가 보태서 차렸어야지. 남편은 이번에도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동서, 시할아버님께 정성을 다해야지. 이게 뭐야? 손희영님까지 가세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10,000원을 던져주며 풍성한 상차림을 강요하던 시어머니. 그리고 15년 동안 내 몸 갈아 넣어 차린상이 당연한 줄 알았던 시댁 식구들까지 참고만 살던 며느리의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시할아버지 제삿날이었어요. 평소라면 집안 가득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미정은 앞치마를 질질 끌며 거실과 부엌을 수백 번도 더 오갔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 미정의 집 거실은 묘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거실 한복판에 차려진 제사상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어요. 그 넓은 제사상은 횡하다 못해 처량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상 위에는 사과 한 개, 배 한 개, 그리고 황태포 딱 한 마리가 전부였거든요. 나머지 빈자리에는 생선찜, 전, 나물 같은 음식 사진들을 종이에서 오려 접시 위에 수북이 올려두었습니다. 미정은 그 말도 안 되는 제사상을 보며 입가에 쓴웃음을 지었어요. 잠시 후 안방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순이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뒤이어 퇴근한 남편 재호와 시아주버니 그리고 옥순 형님까지 거실로 모여들었어요. 제사상 앞에 선 시어머니 순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순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비더니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제사상 꼬락서니가 왜 이래? 재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정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옥순 형님은 기가 찬다는 듯 코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어요. 동서, 오늘 제삿날인 거 몰랐어? 아무리 귀찮아도 그렇지. 시할아버님 서운하시게 상에 종이 쪼가리를 올려두면 어떡해? 미정은 대답 대신 앞치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식구들이 다 볼 수 있게 제사상 한가운데에 툭 던졌어요. 어머니가 주신 돈에 딱 맞춘 정당한 상차림입니다. 순이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며 뒷목을 잡았습니다. 미정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조목조목 말을 이어갔어요. 며칠 전에 제사 비용하라며 저한테 10,000원 던져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그 돈 받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순이는 할 말을 잃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재호가 참다 못해 미정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사람아. 10,000원을 줬어도 내가 알아서 보태서 차려야지. 며느리 도리가 있잖아. 미정은 남편을 향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차가워서 재호는 순간 숨을 들이켜며 멈칫했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15년 동안 내가 내 돈 보태고 내 몸 갈아 넣어서 차린 제사상이 당연한 줄 알았어? 이제 나도 그렇게는 못해. 미정은 영수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저는 오늘 새벽부터 경동시장에 다녀왔어요. 도매시장에서 발품 팔아서 과일이 제일 실하고 가격은 싼 것들만 골라온 겁니다. 식구들은 영수증에 적힌 내역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사과 한 개에 2,000원, 배 한 개에 3,000원, 그리고 황태포 하나 5,000원,
합계 딱 10,000원 맞죠?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썼어요.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이 부류막심한 것. 순이는 소파를 붙잡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시아주버니가 헛기침을 하며 엄한 표정으로 훈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이건 집안 어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 몇 푼 가지고 참 치사하게. 미정은 아주버님을 향해 빙긋 웃어 보였지만 눈매는 서슬퍼렇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돈 몇 푼요? 아주버님 사업 자금 대느라 우리 집 거덜날 뻔한 건 잊으셨나 봐요? 그 돈 몇 푼이 없어서 제가 시장 바닥을 헤맸습니다. 억울하면 아주버님이 고기라도 사오셨어야죠. 옥순 형님이 눈을 가늘게 뜨고 미정을 쏘아봤습니다. 동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냐? 그래도 어머니가 하시는 일인데 순종해야지. 형님은 형님이 당한 일이 아니라고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남편 내조하느라 바쁘다면서 친구들이랑 호화 골프 여행 가신 사진 제가 다 봤거든요. 여행 가서 쓰신 돈 반값만 보태셨어도 상 위에 종이 음식은 안 올라왔을 겁니다. 거실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정은 텅 빈 제사상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았어요. 15년 동안 이 집구석에서 썩어 문드러졌던 자신의 세월이 그 상 위에 고스란히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은 공짜로 제 몸뚱이 바쳐서 효도 대행 안 합니다. 딱 주신 만큼 그만큼만 대접해 드릴게요. 미정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거실을 가로질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식구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비겁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미정은 원래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형 보험사에서 손꼽히는 인재였어요. 깔끔한 일 처리와 남다른 수완으로 입사 3년 만에 팀장 자리까지 넘보던 촉망받던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남편 재호와 결혼하면서 미정의 세상은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어요. 여자가 밖으로 돌면 집안 기운이 꺾이는 법이야. 당신은 이제 내조에만 전념해. 재호는 결혼하자마자 미정의 커리어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순이 역시 틈만 나면 미정을 압박했지요. 결국 미정은 눈물을 머금고 그토록 아끼던 사원증을 반납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정의 삶은 창살 없는 감옥과 다를 바 없었어요. 매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서 식구들의 아침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재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도 미정이 차려낸 밥상 앞에서는 늘 타박뿐이었어요. 간이 왜 이래? 당신은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길래 국 하나 제대로 못 끓여? 음식에 정성이 없어. 정성을 담아서 했어야지. 재호는 형인 시아주버니와 시어머니를 거의 신처럼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정이 정당한 의견을 내놓아도 돌아오는 건 싸늘한 무시와 비난뿐이었지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 형님이랑 어머니 말씀은 무조건 옳은 거야. 당신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왜 자꾸 토를 달아? 미정의 말은 사사건건 틀린 것이 되었고 재호의 고집은 늘 집안의 법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이는 그런 아들의 태도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정의 속을 더 긁어놓았어요. 미정아, 너는 우리 집에 시집와서 참 복 터진 줄 알아라. 재호같이 효심 깊은 남편 만나기 쉽지 않다. 그러니 내가 좀 더 참고 희생해야지. 명절이나 제삿날이면 미정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입에 발린 소리로 미정의 고열을 짜냈어요. 야야 미정아, 내 형님은 아주버님 뒷바라지하는 큰 살림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 아니냐. 손 빠르고 야무진 내가 이번에도 고생 좀 해라. 어쩌겠니, 능력 있는 사람이 더 해야지. 그럴 때마다 미정은 혼자서 수십 명분의 음식을 하고 설거지 더미에 파묻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잠시 소파에 기대기라도 하면 재호의 호통이 날아왔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랑 형수님 고생하시는 거 안 보여? 가서 과일이라도 좀 더 깎아와. 사실 형님은 부엌 근처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집안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도 했죠. 참석하지 않은 날은 아주버님과 아이들만 보냈습니다. 아주버님과 아이들은 누가 시켰는지 형님이 오지 못하는 이유를 떠벌리며 들어왔었습니다. 방 안에서 시어머니와 웃음꽃을 피우며 대접받기 바빴지요. 재호는 그런 형수를 보며 우리 형수님은 참 품위가 있으셔라며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반면 땀범벅이 된 미정에게는 꼴이 그게 뭐냐며 혀를 찼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궁상 맞아? 형수님 좀 본받아봐. 여자가 좀 우아한 맛이 있어야지. 미정은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할 때 고객들에게 신뢰받으며 당당하게 브리핑하던 자신의 모습이 아득한 전설처럼 느껴졌어요. 거울 속에는 생기를 잃고 푸석해진 얼굴을 한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시로 미정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살림을 뒤졌어요. 냉장고 반찬통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핀잔을 주는 건 일상이었지요. 어휴, 이거 산 반찬 아니냐? 며느리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남편 건강은 안중에도 없지? 내 형님은 아주버님 위해서 보약까지 직접 다린다더라.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다린다는 보약은 사실 유명한 한의원에서 비싼 돈 주고 배달시킨 거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봐야 남편과 시어머니는 미정을 질투 많은 못된 여자로 몰아세울 게 뻔했으니까요. 내가 미쳤었지. 효도가 복으로 돌아온다는 그 말을 믿다니. 미정은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미줄에 갇혀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골물대로 골문 상처는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이 비열한 폭력 앞에서 미정은 조용히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오후였어요. 미정은 거실 바닥을 닦고 밀린 빨래를 개며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지요. 그때 현관문 틈으로 우편물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집어든 봉투에는 붉은 글씨로 채무 독촉장이라는 4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미정은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 뒤에 붙은 수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숫자였거든요. 손을 벌벌 떨며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미정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아주버니의 사업 자금 대출에 미정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류가 접수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보증을 섰다니? 미정은 즉시 남편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재호는 회의 중이라며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녁이 되고 재호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미정은 독촉장을 식탁 위에 내던졌어요. 재호는 독촉장을 보자마자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이거 뭐야? 당신 내 신분증 훔쳐서 아주버님 보증서 써?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 미정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지만 재호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모르는 일이야. 보증이라니 내가 미쳤어? 모른다고? 여기 내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잖아. 내 서랍 속에 있던 인감이랑 신분증. 당신 말고 누가 손을 대? 미정이 거세게 몰아붙이자 재호는 씩씩거리며 전화를 걸어 시아주버니와 시어머니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시아주버니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딴청을 피웠고 시어머니 순이는 팔짱을 낀 채 미정을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아주버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제 명의로 보증 서신 거 맞죠? 여기 독촉장까지 날아왔잖아요. 미정의 물음에 시아주버니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회피했어요. 재수씨, 나도 참 당황스럽네. 내가 사업이 좀 힘들긴 해도 재수씨 명의를 빌리다니요. 그쪽 금융권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착오요? 서류에 제가 하지 않은 사인과 신분증 복사본이 있는데 이게 착오라고요? 당신들 정말 이럴 거예요? 미정은 억울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가장 믿었던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고 시댁 식구들이 한패가 되어 발뺌하는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 순이가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년아, 적당히 좀 해라. 어디서 신성한 제삿날 앞두고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을 했어? 어머니, 망신이라뇨? 지금 제 명의로 빚 독촉장이 날아왔다니까요. 순이는 코웃음을 치며 미정의 어깨를 밀쳤어요. 가족끼리 살다 보면 보증 좀 설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난리법석이야? 아주버님이 잘 돼야 너희도 잘 되는 거 아니냐? 어디서 감히 남편을 범죄자 취급하고 아주버님을 도둑놈으로 몰아세워. 미정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범죄예요. 제 동의도 없이 서류를 조작한 거라고요. 그러자 재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당신 진짜 실망이다. 우리 형님이 뭐가 부족해서 당신 명의를 사용하겠어? 그리고 내가 안 했다니까 왜 자꾸 나를 범인으로 몰아? 당신 혹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냐? 남편의 입에서 나온 차가운 말 한마디가 미정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재호는 미정의 눈을 피하며 슬그머니 시아주버니 곁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시아주버니는 그제야 안심했다는 듯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재수씨,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재수씨가 오해하는 게 억울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사업이 안정되면 금방 갚을 겁니다. 가족끼리 이 정도는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시죠. 마음 불편하다고 얼굴에 그대로 표시내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때 형님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동서, 아주버님 체면도 좀 생각해줘야지. 돈 몇 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굴면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어머니 혈압 오르시는 거 안 보여? 미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가족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고열을 빨아먹는 흡혈귀들처럼 보였지요. 시어머니 순이는 기세를 몰아 미정을 더 윽박질렀습니다. 너 오늘부터 이 일로 입 뻥긋하기만 해봐라. 아주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리고 이번 제사 내가 정성껏 차려서 액땜해라. 알았어? 식구들은 승리자라도 된 듯 미정을 내버려 둔 채 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독촉장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감히 나를 건드려? 그래, 주신 만큼 돌려줄게.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미정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결심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인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자리에는 이제 서슬퍼런 복수심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서서 달력에 적힌 시할아버지 제삿날을 붉은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날은 이 지옥 같은 집안과의 인연을 끊어버릴 미정만의 심판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채무 독촉장 사건으로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미정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뻔뻔한 태도에 밤잠을 설쳤지만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마침내 시할아버지 제삿날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이는 예고도 없이 미정의 집 거실로 들이닥쳤어요. 순이는 소파에 거만하게 앉더니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만원권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개에게 먹이를 주듯 식탁 위로 그 돈을 툭 던졌어요. 자, 이거 받아라. 이번 제사상 비용이다. 미정은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만원짜리 한 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소 시댁 제사상은 생선과 고기를 다른 집보다 많이 준비하고 과일까지 하면 못해도 50만 원은 훌쩍 넘게 들었거든요. 미정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삼키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 만원으로 제사상을 차리라는 말씀이세요? 순이는 당연하다는 듯 눈을 부라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돈이 남을까봐 걱정되니? 요즘 물가가 비싸다지만 며느리가 발품 팔면 그 돈으로도 충분히 풍성하게 차릴 수 있어. 너는 보험사 다닐 때 수완좋기로 소문났다며? 그 실력 발휘 좀 해봐라. 미정은 부르르 떨리는 손을 감추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시장 물가 한 번이라도 보고 오셨어요? 만원으로는 좋은 과일은 한 개만 사도 끝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 혼자 하기 너무 힘드니까 형님도 좀 오셔서 같이 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이는 상을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누구한테 오게 하라 말아야? 아주버님 큰 사업 뒷바라지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인 거 몰라? 내 형님은 품위 있게 내조나 하면 되는 거고 몸 쓰는 일은 내가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사람은 각자 할 몫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지.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5년 동안 들어온 그 내조라는 핑계가 오늘따라 유독 가슴을 찔렀거든요. 순이는 미정의 반응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집에서 노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니? 재호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 그 정도 값은 해야지. 이번 제사상에 소고기랑 생선 부실하게 올라오기만 해봐라. 아주 가만 안 둘 줄 알아. 순이가 폭풍처럼 잔소리를 쏟아내고 집을 나간 뒤 미정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무심코 핸드폰을 들어 SNS를 켰어요. 그런데 화면 제일 상단에 형님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정의 눈이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사진 속 형님은 화사한 골프복을 차려입고 푸른 잔디 위에서 친구들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게시물 아래에는 친구들과 2박 3일 럭셔리 골프 여행, 남편 내조하느라 쌓인 스트레스 한 방에 날리고 가요라는 문구와 함께 호화로운 호텔 식사 사진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다고? 내조하느라 손 하나 까딱 못한다더니. 미정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그 고귀한 내조의 실체가 고작 골프 여행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미정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재호는 미정이 보여준 사진을 보고도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진짜 무섭다. 왜 남의 뒤를 캐고 다녀? 형수님이 골프 좀 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꼭 이렇게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야겠어? 그리고 당신은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형수님은 남편을 위해서 골프 내조를 하고 있는 거야. 뭘 좀 알고 떠들어. 입만 열면 무식한 말만 하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는 형수가 바빠서 제사 못 온다는데 그 형수는 지금 제사상 모실 돈은 없고 골프 치고
여행 다닐 돈은 있다는 거야? 재호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외쳤습니다. 아, 시끄러워. 어쨌든 우리 형님 기 살려주는 게 우리 도리야. 당신은 그냥 시키는 대로 상이나 잘 차려. 괜히 어머니 기분 망치지 말고. 남편의 무심한 뒷모습을 보며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진실이나 정의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그들에게 미정은 그저 마음껏 부려먹고 버려도 되는 소모품일 뿐이었습니다. 미정은 이 집안의 가족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풍성하게 차려줄게. 아주 잊지 못할 제사상을 말이야. 미정은 식탁 위에 10,000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돈을 빤히 쳐다보던 미정의 눈빛은 이제 슬픔도 억울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서늘하고 단단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다음날 새벽같이 경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10,000원이라는 금액에 맞출 수 있는 사과와 배를 골라냈어요. 그리고 남은 자리를 채울 특별한 음식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짓눌려 살았던 미정의 가슴 속에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도 바보 같은 아내도 아니었어요. 이제 미정은 자신을 짓밟은 이들에게 똑같은 무게의 모욕을 돌려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삿날이 다가올수록 미정의 입가에는 정체 모를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구들은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미정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게 될 제사상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시어머니 순이는 10,000원권 한 장에 맞춰진 초라한 제사상을 보고 뒷목을 잡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사과 1개, 배 1개, 그리고 덩그러니 놓인 황태포 1마리. 그 옆으로 미정이 오려붙인 갈비찜과 생선찜 종이 사진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이게 지금 조상님 앞에 내놓을 상이야? 당장 치우지 못해. 순이의 비명 섞인 호통에도 미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품 안에서 서류 뭉치와 사진 몇 장을 꺼내 제사상 한복판에 펼쳐놓았습니다. 그것은 형님이 골프장에서 파한대소하는 사진과 미정의 명의로 된 채무 독촉장이었어요. 치우긴 뭘 치워요. 이게 다 어머니가 주신 10,000원의 결과물인데요. 그리고 어머니, 형님이 아주버님 내조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면서요? 여기 좀 보세요. 이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순이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형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정의 팔을 낚아챘어요. 동서, 이게 지금 무슨 무례한 짓이야? 남의 SNS를 훔쳐보고 이런 식으로 망신을 줘? 이거 명예훼손인 거 몰라? 형님, 명예훼손요? 제명에 도용해서 억대 보증 세운 건 형사처벌감인 건 아시죠? 아주버님 사업 자금이라면서요? 근데 그 돈으로 골프 여행 다니니까 좋으셨어요? 미정의 날카로운 반격에 시아주버니가 얼굴이 벌개져서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재수씨, 아무리 막대 먹어도 그렇지. 그렇게 생각 없이 내뱉어도 되는 겁니까? 어디서 손아랫동서가 형님한테 대들어. 그까짓 보증 좀 섰다고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오늘 아주 끝을 보자는 겁니까? 네, 끝을 보려고요. 15년 동안 종처럼 부려먹었으면 됐지. 이제는 제 인생까지 담보 잡아서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세요? 어머니, 아주버님 사업이 잘 돼야 집안이 산다면서요? 그런데 제 명의로 빚 독촉장 날아온 건 왜 모른 척 하셨어요? 순이는 지팡이를 바닥에 쾅쾅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시끄러워.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어디서 천박하게 돈 이야기를 꺼내. 내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이 난리야. 재호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았으면 입 닥치고 상이나 차릴 것이지. 미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 재호를 바라봤어요. 재호는 이 모든 난장판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여보, 말 좀 해봐. 당신이 내 신분증 훔쳐서 아주버님 준 거 맞잖아.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어머니랑 아주버님한테 사과하라고 해. 그럼 나 당신 한 번은 더 믿어볼게. 미정의 절박한 요구에 재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미정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어요. 그만 좀 해.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냐? 형님이 오죽 급했으면 그랬겠냐고. 그리고 가족끼리 보증 좀 설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제삿날에 이 난리를 피워. 당신이 우리 집안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뭐? 당신 지금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어머니 말이 맞아. 어디서 감히 형님한테 대들고 어머니를 욕보여?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안 그러면 나도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재호는 오히려 미정의 어깨를 밀치며 시아주버니 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비겁한 뒷모습을 보며 미정은 15년의 세월이 단 1초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의 미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이성만이 남았지요. 미정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재호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도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더는 못 살아. 여기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서 보내. 뭐? 이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재호가 당황해서 서류를 집어들자 미정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 명예 도용이랑 사문서 위조로 고소장 접수할 겁니다. 아주버님뿐만 아니라 내 신분증 넘겨준 재호 당신도 공범으로 넣을 거야. 우리 법정에서 보자고. 순이는 뒷목을 잡고 소리를 질렀고 시아주버니는 폭언을 퍼부으며 미정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그들을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어요. 15년 동안 이 집구석에서 개처럼 일해준가? 이제부터 법대로 따져서 다 받아낼 줄 알아. 어머니가 주신 10,000원 잘 간직하세요. 그게 제가 이 집에 드리는 마지막 예의니까요. 미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등 뒤로 식구들의 고함과 욕설이 들려왔지만 미정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15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미정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온 미정의 손에 든 것은 이혼 서류와 억대 보증 빚이 적힌 독촉장뿐이었어요. 15년 동안 가족이라 믿고 헌신했던 세월의 대가가 고작 빚더미라니 가슴이 무너져 내릴 법도 했지요. 하지만 미정은 주저앉아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두끈을 단단히 메고 거울 앞에 섰어요. 푸석해진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듯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낡았지만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미정은 15년 전 가장 빛나던 시절의 자신을 기억해냈어요. 촉망받던 보험 설계사,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던 그 실력을 다시 꺼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녀는 곧장 옛 동료들이 있는 보험사 지점을 찾아갔어요. 팀장님, 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니, 시작해야만 해요. 미정의 눈빛은 절박함을 넘어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정의 처절하고도 뜨거운 재기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재호는 전화를 걸어와 미정을 비웃으며 비수를 꽂았지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15년이나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여편네가 무슨 보험을 팔겠다고 그래. 창피하니까 당장 그만둬. 금방 망해서 나한테 빌려올 거 다 아니까. 순이 역시 형님과 함께 미정의 험담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야야 미정아. 내가 무슨 보험 여왕이라도 될 줄 아느냐? 살림이나 하던 손으로 무슨 돈을 벌겠다고. 너 그러다 길바닥 나앉는 건 시간 문제야. 내 형님처럼 품위 있게 살 생각은 못하고 참 천박하기도 하지. 형님은 옆에서 깔깔거리며 비아냥거렸어요. 어머니, 그냥 두세요. 고생을 좀 해봐야 집 귀한 줄 알죠. 동서, 괜히 힘 빼지 말고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고 들어와. 아주버님이 이번 사업만 대박나면 그 빚쯤이야 금방 해결해 주실 텐데 왜 저렇게 미련할까? 그들의 비웃음은 미정에게 오히려 기름이 되었습니다. 미정은 15년 동안 시댁의 온갖 구박을 견뎌내며 쌓아온 그 지독한 인내심을 영업 현장에 쏟아부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경동시장의 상인들을 찾아가고 과거 고객들의 명단을 일일이 뒤져 전화를 돌렸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시죠? 15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 믿고 한 번만 이야기 들어주세요. 거절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해도 미정은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독설보다 아픈 말은 없었으니까요. 미정은 특유의 성실함과 논리적인 설명으로 조금씩 계약을 따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를수록 미정의 실적은 수직으로 상승했어요. 반면 시댁 식구들의 상황은 미정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아주버니가 큰 소리치던 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지요. 공장은 멈췄고 거래처들은 대금을 독촉하며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남은 쌈짓돈까지 탈탈 털어 큰아들에게 바쳤어요. 형님, 정말 이 돈이면 되는 거죠? 저 이번에 적금까지 다 깼어요. 이거 안 되면 우리 정말 길바닥이에요. 재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묻자 시아주버니는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야, 임마. 형이 언제 빈말하는 거 봤어?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니까. 어머니, 돈 더 없어요? 이번 고비만 넘기면 옥순이랑 다 같이 호강시켜드린다니까요. 순이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집 보증금까지 담보로 잡으려 했습니다. 그래, 내 새끼. 내가 살아야 우리 집안이 사는 거지. 미정이 그 독한 년이 우리를 버렸어도 나는 너만 믿는다. 재호야, 너도 형 좀 더 도와라. 재호는 형을 신처럼 모시던 습성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한도 끝까지 끌었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파멸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지만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여전히 미정을 욕하며 위안을 삼았어요. 어느덧 미정은 지점 내에서 재기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억대 연봉을 바라보는 우수 설계사가 되었습니다. 빚을 하나둘 갚아나갈 때마다 미정은 일기장에 줄을 그으며 다짐했어요. 당신들이 그랬지? 내가 망할 거라고. 이제 똑똑히 지켜봐. 누가 진짜 망하게 되는지. 미정은 이제 시댁 식구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5년의 인내는 복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고 미정은 그 칼날을 휘두를 타이밍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시댁의 비명소리가 들려올 날이 머지않았음을 미정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었어요. 미정이 보험 설계사로서 승승장구하며 업계의 전설로 거듭나는 동안 시댁의 가세는 무서운 속도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아주버니가 큰 소리치던 사업은 이미 부도가 나 길바닥에 나앉기 직전이었지요. 하지만 어리석은 순이와 재호는 끝까지 한탕을 노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시아주버니의 지인이 소개했다는 다단계 사기에 휘말려 남은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집 보증금은 물론이고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사채까지 합치면 그 금액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결국 다단계 업체는 야반도주를 했고 투자자들에게 고소까지 당한 시댁 식구들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정의 번듯한 사무실 앞으로 꾀죄죄한 행색의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재호, 그리고 형님이었어요. 왕년의 위세는 어디로 갔는지 그들은 하나같이 초라하고 비참한 몰골로 미정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미정아, 야야 미정아, 나 좀 보자.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정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마 미정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형님은 화장이 다 번진 얼굴로 눈물 콧물을 짜내고 있었지요. 어머니, 여긴 무슨 일이세요? 예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한데요. 미정은 서류를 정리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망설임이나 두려움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어요. 미정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너 나가고 나서 집안이 아주 망조가 들었어. 아주버님 사업도 망하고 재호도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그래도 내가 남편 덕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지. 아니면 가당키나 했겠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15년 동안 저를 종처럼 부리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니요. 아주버님이 잘 돼야 집안이 산다면서요? 옆에 서 있던 재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그래도 우리 부부였잖아. 가족인데 이렇게 모질게 굴 거야? 당신 지금 돈도 많이 번다며. 제발 그 빚 좀 어떻게 해결해줘. 재호의 말에 미정은 들고 있던 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비웃음이 섞인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가족? 당신 입에서 가족이라는 말이 나와? 내 신분증 훔쳐서 보증 세우고 나를 미친 여자 취급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가족을 팔아?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갉아먹던 기생충들이었어. 형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미정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동서, 제발. 과거는 과거대로 묻고 나 좀 살려줘. 사채업자들이 우리 애들 학교까지 찾아온대. 나 골프 여행 다닌 거 미안해. 내가 동서를 생각해주지 못한 거 미안해.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응? 형님, 돌려줄 돈이나 있으세요? 아, 골프채는 남아있겠네요. 그거 팔아서 이자라도 갚으시지 그래요? 남편 내조하느라 바쁘다더니 이제는 구걸하러 다니느라 바쁘시겠어요. 순이는 미정의 단호한 태도에 갑자기 돌변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독한 년, 그래도 내가 우리 집 귀신인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빌면 신용이라도 해야 할 거 아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천벌 받는다. 천벌요? 어머니, 천벌은 지금 그쪽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10,000원 던져주면서 제사상 차리라고 하셨죠? 여기 보세요. 미정은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10,000원권 수십 장이 허공에 흩뿌려졌어요. 이거 가져가서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대단한 제사상이나 실컷 차려 드세요. 아, 참. 이 돈은 제가 아주버님이랑 당신 고소한 거 합의금으로는 절대 안 쓸 거니까 꿈도 꾸지 마시고요. 고소라니? 미정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재호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명예 도용, 사문서 위조, 그리고
그동안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까지 법대로 하나하나 다 따져서 징역이든 벌금이든 받게 할 겁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으실 텐데 걱정이네요. 미정은 호출배를 눌러보안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이분들 내보내주세요.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발로 직접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순이는 악담을 퍼부었고 재호는 비굴하게 이름을 부르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끌려나가는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미정은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15년의 응어리가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미정은 다시 자리에 앉아 고객의 계약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그 어떤 그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구어낸 화려한 성공과 정의로운 응징. 이것이 바로 미정이 15년 만에 되찾은 진짜 미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자신을 올감했던 사슬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미정은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당당한 보험 영업왕이자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찬란한 태양빛이 미정의 책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커다란 강당, 수백 명의 설계사가 숨을 죽인 채 한 여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상 위에 선 여자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당당한 미소를 머금은 미정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단순한 설계사를 넘어 한 지점을 책임지는 영업소장이자 업계의 전설적인 강연자로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를 지키는 약속이죠? 하지만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보험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넘쳤어요. 강연장 뒤편 스크린에는 그녀가 걸어온 고단했던 15년의 세월과 그것을 딛고 일어선 재기의 과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이 정해준 가격에 나를 맞추지 마세요. 10,000원짜리 제사상에 내 인생을 담보 잡히지 마십시오.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할 때 세상도 비로소 나를 제대로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 미정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어요. 그녀는 행사장 밖으로 나와 탁 트인 하늘을 향해 깊은 호흡을 내뱉었습니다. 사실 미정의 이 영화 같은 이야기는 누군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이 글을 써내려간 저의 실제 경험과 뼈아픈 눈물,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뚫고 나온 처절한 극복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녹아있지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자극적인 사연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목숨과도 바꾼 소중한 승리의 역사입니다. 이제 미정의 가방 안에는 독촉장 대신 수많은 고객의 꿈과 약속이 담긴 서류들이 가득합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로 불리며 이름조차 잊혔던 시절은 이제 먼 과거가 되었어요. 그녀는 퇴근길에 스스로를 위해 예쁜 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미정아,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비치는 미정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자유로웠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낸 여자의 모습은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지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흉터가 아닌 훈장이 되어 그녀의 가슴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련은 끝났고 미정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찬란한 막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평온한 미소를 띠며 미정은 내일이라는 희망을 향해 힘차게 차를 몰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고등학교도 안 나온 네가 뭘 안다고 나서? 넌 가서 차나 가져와. 수백 명의 귀빈과 기자가 지켜보는 대회의실. 1조 원짜리 계약이 무산되기 직전 남편이 유정에게 손가락질하며 쏘아붙였습니다. 영어 단어 하나라도 읽을 줄은 알아? 우리가 무슨 말하는지조차 모르는 주제에. 시어머니까지 영어로 말하며 유정을 무시했습니다. 6년 동안 꿈을 접고 새벽 5시부터 국을 끓이며 남편을 뒷바라지한 세월.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 앞에서 대놓고 영어로 비웃으며 못 알아듣는 벽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묵묵히 차를 따르던 이 여성의 귀에는 남편의 틀린 영어 문법이 전부 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미국 바이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그때 며느리가 협상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1분 뒤 회의실의 서열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새벽 5시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유정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커다란 재벌가 저택의 주방은 차가운 정막만이 흐르고 있어요. 유정은 멸치 육수를 우려내며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사실 유정은 과거에 촉망받던 연예계의 유망주였습니다. 외국인 학교를 다니며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던 똑똑한 소녀였지요. 하지만 중학교 시절 아버지의 사업 부도는 유정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를 대신해 유정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선택한 길은 화려해 보이는 연예계였습니다. 대형 기획사의 연습생으로 발탁되어 밤낮 없이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기획사에서는 유정의 잠재력을 보고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팀을 꾸렸어요. 그녀의 눈빛은 무대 위에서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이 났습니다. 하지만 재벌 2세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며 유정은 모든 꿈을 접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딴 따라 며느리는 절대 드릴 수 없다. 시댁의 극심한 반대에 유정은 사랑을 선택하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렇게 6년 유정은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집안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시부모님과 남편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유정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올립니다. 하지만 식탁 분위기는 유정에게 시베리아 벌판보다 차갑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놓은 수저를 보며 눈살을 찌푸립니다. 예, 내가 어제 말한 식단은 이게 아니잖니? 정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잊어버리는구나. 유정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합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소화에 좋으실 것 같아서 바꾸어 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탁 놓으며 혀를 차기 시작합니다. 너는 그게 문제야. 배운 게 없으니 자기 생각만 앞세우는 거지. 우리 집안 식구들은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명문대 출신이야. 그런데 며느리가 고등학교도 안 나온 중졸이라니 정말 기가 막힌다. 내 친구들이 며느리 대학 어디 나왔냐고 물을 때마다 내가 쥐구멍을 찾아요. 시어머니의 독설은 송곳처럼 유정의 가슴을 후벼 파기 시작합니다. 옆에 앉은 시아버지는 무표정하게 신문을 넘길 뿐입니다. 가장 믿었던 남편조차 유정의 상처받은 얼굴을 외면합니다. 오히려 시댁 식구들은 유정을 대놓고 따돌리기 위해 영어를 섞어 쓰기 시작해요. 뉴욕 출장은 꽤 성공적이었지, 그렇지?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영어로 질문을 던집니다. 남편 역시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답을 이어가며 대화를 나눕니다. 네, 아버지. 리치먼드 그룹이 우리에게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 대화를 보며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고는 영어 한마디 못 알아들을 것이라 확신하는 유정을 비웃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준 높은 대화를 하는데 너는 벽 보고 서 있는 기분이겠구나. 그러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지. 딴 따라 지시나 하니까 이 모양이지. 식탁에서 오가는 세련된 영어와 비열한 웃음소리. 유정은 못 알아듣는 척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차를 따릅니다. 하지만 유정의 귀에는 그들의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박힙니다. 오히려 남편이 틀리게 사용하는 문법까지 유정의 귀에는 다 들리고 있어요. 굴욕감이 밀려오지만 유정은 이를 악물고 참아냅니다. 모두가 출근하고 집안이 비워지면 유정은 다시 혼자가 됩니다.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급니다. 유정은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가죽 표지의 낡은 노트를 꺼냅니다. 그곳에는 최신 비즈니스 영어와 부동산 전문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유정은 시어머니가 버린 영자 신문을 가져와 한 줄씩 소리 내어 읽습니다. 머지않아 내 가치를 증명할 거예요. 난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유정의 눈빛이 아침에 비굴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날카롭게 변합니다. 밤마다 불을 끄고 스탠드 하나의 의지에 원서를 탐독하는 시간. 그것은 유정이 이 저택에서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영어로 자신을 비웃을 때 유정은 그들의 무지를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의 칼을 갈고 있는 유정의 등 뒤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통쾌한 반격의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시댁 식구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대한건설 거실은 아침부터 폭풍 전야처럼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인 리치먼드 그룹과의 1조 원대 합자 계약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거실 탁자 위에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영문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연신 담배를 태우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남편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서류를 뒤적입니다. 유정은 그런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차쟁반을 들고 다가갑니다. 어머니, 긴장들 하신 것 같아서 따뜻한 허브차 좀 가져왔어요. 유정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던 눈길을 돌려 차갑게 쏘아봅니다. 시어머니는 유정이 가져온 찻잔을 밀어내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지금 이 판국에 차가 입으로 들어가겠니? 넌 집안 돌아가는 꼴이 안 보여? 명색이 이 집안 며느리라는 애가 남편이랑 아버님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참 속도 좋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유정의 말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옆에 있던 남편을 쳐다봅니다. 남편 역시 유정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싸늘한 말투로 거듭니다. 당신이 뭘 도와? 당신 영어 서류 한 줄이라도 읽을 줄 알아? 이건 중학교 수준 영어로 되는 일이 아니야. 전문 용어가 쏟아지는 비즈니스라고. 제발 부탁인데 내일 행사장에서 나서지 말고 그냥 구석에 가만히 있어줘. 남편의 무시 섞인 발언에 시어머니는 신이 난 듯 말을 보탭니다. 그래, 얘야. 내 남편 말이 맞다. 우리 집안 식구들은 다들 명문대 나와서 이 정도는 기본이야. 그런데 너는 고등학교도 안 나온 중졸이잖니. 손님들 앞에서 입이라도 떼면 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 가서 설거지나 깨끗이 해놔. 넌 그게 이 집안 돕는 거야. 알겠니? 유정은 가슴이 저릿해오는 것을 느낍니다. 6년을 헌신했지만 이들에게 유정은 그저 무식한 며느리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유정은 그 와중에도 남편이 들고 있는 서류 속의 문장을 읽어냈습니다. 부지보상 관련 조항에 교묘하게 숨겨진 독소 조항이 유정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영어를 완벽히 이해하는 유정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여보, 그 15페이지 세 번째 단락 말이에요. 문장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유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서류를 탁자에 내던지며 소리를 지릅니다. 한유정, 당신이 뭘 안다고 참견이야? 당신 영어 할 줄 알아? 단어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 이건 미국 본토 애들도 어려워하는 법률 용어야. 당신이 뭘 안다고 아는 척이야? 시어머니도 기가 찬다는 듯 유정을 아래 위로 훑어봅니다. 어머, 얘 좀 봐.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너 지금 내 남편 가르치려 드는 거니? 명문대 나온 사람들도 쩔쩔매는 서류를 중졸인 내가 본다고? 웃음밖에 안 나온다, 정말. 시아버지는 혀를 차며 영어로 가족들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관둬라. 쟤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른다. 남편도 영어로 맞장구를 치며 유정을 철저히 소외시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저 사람은 방해만 돼요. 계약서에나 집중하죠. 가족들이 자신을 앞에 두고 영어로 비하하는 상황. 유정은 못 알아듣는 척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주방으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유정의 귀에는 그들의 모든 대화가 비수처럼 박히고 있었어요. 주방 구석에 선 유정은 마른 세수를 하며 떨리는 숨을 내뱉습니다. 저 조항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크게 손해볼 텐데. 남편은 왜 저걸 모를까? 유정은 걱정이 앞섭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시댁이지만 그래도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원치 않았으니까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유정은 거실에 홀로 남겨진 서류 복사본을 챙겨 방으로 들어옵니다. 유정은 책상 앞에 앉아 혹시라도 내일 있을 큰 행사에서 남편이 곤란에 처할까봐 자신이 몰래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찾는 마음이었지요. 유정은 형광펜으로 핵심 문구들을 칠하며 메모를 이어갑니다. 연습생 시절 글로벌 스타를 꿈꾸며 코피를 쏟아가며 외웠던 그 지독한 공부 습관이 되살아납니다. 유정은 밤새도록 예상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답변을 영어로 정리해 봅니다. 입술로는 완벽한 발음의 문장들을 중얼거리며 문제가 될 법한 대목들을 체크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유정의 눈은 피곤함 속에서도 영민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유정은 창밖의 푸르스름한 새벽빛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녀의 어깨 위로 6년의 서름과 함께 단단하게 다져진 실력의 무게가 묵직하게 내려앉습니다. 모두가 유정을 비웃을 준비를 마친 그날 아침이 드디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한건설의 명운이 걸린 리치먼드 그룹과의 합자 계약 날이 밝았습니다. 본사 대회의실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각종 언론사 기자들과 경제계 인사들이 모여 이번 1조 원대 계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빳빳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위험 있는 표정으로 상석에 앉았습니다. 남편 역시 잔뜩 긴장한 얼굴로 서류를 연신 뒤적이며 바이어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유정은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회의실 뒤편에서 차를 준비하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주인공들 뒤에서 묵묵히 움직이는 유정의 눈은 누구보다 예리하게 주변을 살핍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 30분을 앞두고 전략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오기로 했던 전문 통역사가 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시아버지가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대안은 없어? 급하게 수소문 중입니다만 오늘 같은 대형 계약을 담당할 베테랑을 당장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유정을 째려보며 화풀이를 시작합니다. 것 봐라. 내가 오늘 아침부터 예감이 안 좋더니 너 아침에 미역국 끓인 거 아니니? 어머니, 오늘 아침은 맑은 국이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통역사를 알아볼까요? 내가 알아봐서 뭐하게? 중학교도 겨우 나온 내가 통역계 인맥이라도 있니? 가만히 서서 차나 타. 입방정 떨어서 일 망치지 말고. 시어머니의 독설에 유정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시아버지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영어로 의사소통은 다 했잖아요. 내가 비즈니스 법률 용어까지 다 통역할 수 있겠냐? 이번 거는 단어 하나에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해.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실무자들과 협력해서 어떻게든 버텨보겠습니다. 드디어 리치먼드 그룹의 대표단이 회의실로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푸른 눈의 바이어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땀을 닦으며 어색한 미소와 함께 서툰 영어로 입을 뗐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번 계약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 측 대표인 스미스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는 아주 빠르고 단호한 영어로 핵심을 찔러왔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저희는 책임 조항과 환경 영향 보상에 관해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임과 환경 영향이라는 단어는 알아들었지만 그 뒤에 붙는 복잡한 법률 관계를 우리말로 옮기려니 머릿속이 하얘진 것이죠. 남편은 옆에 있는 실무자에게 다급하게 귓속말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이 지금 배상 책임을 어디까지 묻겠다는 거야? 빨리 해석해봐. 실무자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환경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전액을 부담하라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리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스미스 씨의 미간이 급격히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언성을 높여 영어로 쏘아붙였습니다. 동의한다고요? 지금 당신네가 모든 잠재적 소송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말입니까? 이건 사전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남편은 상대가 왜 화를 내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유정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지금 회사의 존폐가 달린 독소 조항에 무조건 동의하겠다는 황당한 대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대로 계약이 진행된다면 대한건설은 막대한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남편을 다그칩니다. 야, 스미스 씨가 왜 저렇게 인상을 써? 너 뭐라고 대답한 거야? 아버님,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조율은 무슨? 얼굴은 벌개져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시어머니는 불안한지 옆에 서 있는 유정의 팔을 꽉 움켜쥐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예, 너는 눈치도 없니? 손님들 표정 안 좋아 보이는데 차라도 새로 한 잔 더 내와. 너처럼 무식한 애는 이런 긴박한 상황이 뭔지 감도 안 오지? 속 편해서 좋겠다, 정말. 유정은 시어머니의 손길을 묵묵히 견디며 회의 테이블 위에 서류를 응시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예 말을 멈추고 입술만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바이어들은 자기들끼리 냉소적인 영어로 귓속말을 나누며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군요.
저들은 계약서의 기본적인 조건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유정의 귀에는 바이어들의 실망 섞인 목소리가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기본적인 조건도 이해 못하는 무식한 파트너와는 일하지 않겠다는 통보나 다름없었죠. 유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자리를 뜨면 대한건설은 파산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며느리였지만 이 집안의 몰락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유정은 차 쟁반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든 남편이 어떤 한심한 눈초리를 보내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거대한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유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정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바이어들이 일어나기 직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밤새도록 정리했던 완벽한 비즈니스 문장들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어딜 가? 지금 정신 나갔니? 차나 더 타오라니까. 유정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단호한 발걸음으로 협상 테이블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포기하려던 그 찰나 중졸 며느리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과 실무자들의 얼굴은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되어 번들거리고 있어요. 리치먼드 그룹의 스미스 씨는 서류 뭉치를 신경질적으로 넘기며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응시합니다. 유정은 회의실 구석에서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편의 서툰 영어 한마디가 불러올 파장이 얼마나 클지 유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스미스 씨가 탁자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영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지 보상 문제에 있어 현지 주민들과의 분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대한건설이 이 모든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확답이 필요해요. 남편은 리스크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옆에 있는 전략팀장에게 다급하게 눈짓을 보냅니다. 야, 저쪽에서 지금 책임지라는 거지? 우리가 다 맡겠다고 해. 그래야 계약서 도장 찍을 거 아냐. 전략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상사의 명령에 등 떠밀리듯 엉터리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대한건설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소송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이 대답이 통역되자마자 회의실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변했습니다. 스미스 씨는 의자를 뒤로 세게 밀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영어로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소송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고요? 지금 우리를 바보로 아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사기 계약입니다. 아니, 스미스 씨, 왜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는데. 남편이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지만 스미스 씨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사전 협상에서 말했던 예산 한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이건 계약 파기 사유입니다. 우리는 당신네 회사와 더 이상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군요. 시아버지는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남편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아, 이 멍청한 놈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날뛰는 거야? 너 도대체 뭐라고 한 거야? 아버님, 그게 제가 분명히 책임지겠다고 좋게 말했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유정의 팔을 꼬집으며 히스테리를 부립니다. 예, 너는 저 사람들 화도 못 시키고 뭐하고 서 있어? 빨리 차라도 다시 타오란 말이야. 어휴, 저 무식한 며느리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너 같은 애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재수가 없는 거야. 유정은 팔의 통증보다 가슴의 답답함이 더 컸습니다. 남편과 실무자는 지금 한도 없는 보상이라는 최악의 악수를 둔 것이었습니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는 대한건설이 사기꾼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리치먼드 측 부대표가 가방을 챙기며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합니다. 30분 뒤에 공식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철수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우리 로펌을 통해 이야기하시죠. 회의실은 순식간에 초상집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고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천장만 바라봅니다. 결국 양측은 냉각기를 갖기 위해 3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미국 실무자들은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은 채 휴게실로 이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정의 등을 세게 밀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뭐하고 있어? 가서 저 사람들 기분이라도 좀 풀어드려. 최고급 차라도 접대하란 말이야. 중졸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잖아. 얼굴 마담이라도 제대로 해. 유정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유정은 차분하게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오갔던 대화들이 영화 필름처럼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말은 독이야. 리스크 분담 비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어야 해. 유정은 쟁반에 향긋한 커피를 담아 미국 실무자들이 있는 휴게실로 걸어갔습니다. 휴게실 안에서는 미국인들이 자기들끼리 거친 영어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파트너예요. 기본적인 비즈니스 에티켓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요. 내 말이요. 그 멍청한 전략팀 전무도 영어를 한마디도 제대로 못 알아듣더군요. 사기꾼이거나 바보거나 둘 중 하나예요. 유정은 문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바보 소리를 듣는 것이 자존심 상했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기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정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휴게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정한 자세로 그들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커피를 권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집안에서 구박받던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기다리던 연습생 시절의 그 당당함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무식하다고 낙인 찍은 그 며느리가 이제 벼랑 끝에 선 회사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이지요. 유정은 커피를 내려놓으며 미국 실무자 중 한 명과 눈을 맞췄습니다. 상대방은 유정을 그저 흔한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유정은 그 찰나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30분의 휴식 시간. 이 짧은 시간이 대한건설의 운명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유정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유정은 단아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잠시 열기를 식히는데 이 커피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유정의 입에서 흘러나온 문장은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고 우아했습니다. 단순한 영어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품격과 교양 있는 억양으로 세련된 표현이었죠. 휴게실 안의 실무자들이 동시에 동작을 멈추고 유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뗀 것은 리치먼드 그룹의 실무팀장이었습니다. 오, 영어를 하실 줄 아는군요.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요. 유정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아까 회의실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희 측 통역 전달 과정에서
기술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장님과 상무님은 결코 무례를 범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팀장이 흥미롭다는 듯 유정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수라고요? 그쪽 전략팀장은 분명히 모든 소송 비용을 무조건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은 사기나 다름없어요. 유정은 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건 단어 선택의 명백한 오류였습니다. 저희의 본래 뜻은 리스크 분담에 있어 상호 합의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는 것이었죠. 법률적 한도를 벗어난 무조건적인 보상을 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15조 사망의 포괄적 책임 범위를 다시 한번 짚어봐도 될까요? 유정의 입에서 전문 용어가 정확하게 튀어나오자 팀장은 물론 뒤에 서 있던 다른 실무자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며 유정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놀랍군요. 당신은 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공식적인 직함은 없지만 오늘 이 계약이 저희 가족과 회사에 얼마나 소중한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실무진 여러분께 직접 다가온 것입니다. 유정은 짧은 담소 속에서 긴장을 풀어주는 위트 있는 농담까지 섞어가며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미국인들의 표정은 5분 만에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지독한 냉소가 사라진 자리에 호기심과 존중이 피어올랐죠. 유정은 단순히 언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정서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나니 대한건설에 대한 신뢰가 조금은 회복되는 기분입니다. 적어도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이 집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팀장은 감탄 섞인 표정으로 유정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너 거기서 뭐하고 자빠졌니? 커피만 주고 빨리 나오라니까. 시어머니가 휴게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유정이 외국인들과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는 모습에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유정이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몸짓 발짓으로 아부를 떨고 있다고 생각했죠. 어머, 실례했습니다. 얘가 눈치가 없어서 오래 붙어 있었네요. 얼른 나가자. 이 무식한 게 어딜 감히. 시어머니는 유정의 팔을 잡아 끌며 밖으로 밀쳐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팀장이 단호하게 시어머니의 손을 제지하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지금 이분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팀장이 화를 내는 줄 알고 유정을 다그칩니다. 꺼봐.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저 사람이 또 인상을 써. 어휴, 내 팔자야. 정말 너는 도움이 안 되는구나. 유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고 팀장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손님들을 너무 번거롭게 해드린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겁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유정이 밖으로 나가자 팀장은 동료들에게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분이 이 계약의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르겠어. 아까 그 한심한 남자들보다 100배는 낫군. 시어머니는 유정의 등짝을 때리며 주방으로 몰아넣었지만 유정의 가슴은 이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유정은 주방 구석에서 조용히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여전히 무거운 정막이 흐르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창백해진 안색으로 자리에 앉아 연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차마 미국 바이어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어요. 이미 계약은 물 건너갔다는 절망감이 대한건설 실무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리치먼드 그룹의 스미스 씨와 실무팀장이 위풍당당하게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자, 30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스미스 씨의 차가운 목소리에 남편은 몸을 움츠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미스 씨. 저희가 아까는 소통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스미스 씨는 남편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습니다. 아니요, 당신과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파트너는 신뢰할 수 없으니까요. 시아버지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유정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아까 그 사람들한테 커피 주면서 무슨 실수를 했길래 저렇게 화가 났어. 중졸 주제에 나서지 말고 가만히나 있으라니까.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 그 순간 미국 측 실무팀장이 손을 들어 유정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계약을 이어갈 의사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시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며 물었습니다. 조건이라니요?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기 서 있는 여성분을 통역사로 추천합니다. 아까 휴게실에서 저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그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더군요. 저분을 협상 테이블 중앙에 앉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바로 일어날 것입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유정과 팀장을 번갈아 보았고 남편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팀장님,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제 아내는 영어를 전혀 못합니다. 그저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이에요. 전문적인 비즈니스 대화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팀장은 남편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영어로 쏘아붙였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훌륭한 영어를 구사하던데요. 우리는 저분의 소통 능력을 믿습니다. 시아버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유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정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정말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거냐? 유정은 떨리는 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가족과 회사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웃기지 마. 너 미쳤니? 중졸 주제에 어딜 감히 회장님 앞에서 거짓말이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유정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스미스 씨가 탁자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는 저 여성이 아니면 대화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분은 완벽한 비즈니스 매너와 언어 구사력을 갖췄어요. 대한건설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를 왜 구석에 세워두는 겁니까?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결단이 선 듯 낮은 목소리로 유정에게 말했습니다. 유정아, 내가 정말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우리 회사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 네, 아버님. 밤새도록 이 계약서를 분석하고 공부했습니다. 믿어주세요. 유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유정은 뚜벅뚜벅 걸어가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 협상 테이블의 가장 중앙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황해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남편을 향해 유정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저게 정말 내가 알던 유정이가 맞아?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유정은 테이블 위에 놓인 영문 계약서를 단숨에 훑어내렸습니다. 그녀가 입을 떼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유정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단순한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허점을 찌르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완벽한 통역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스미스 씨, 아까 논의하던 15조 사망의 리스크 분담 비율에 대해 다시 논의하죠. 저희는 7대3의 고정 비율이 아닌 수익 발생 시점에 따른 가변적 배분 방식을 제안합니다. 유정의 유창한 발음과 날카로운 논리에 스미스 씨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소통을 원했던 겁니다. 이제야 대화가 통하는군요. 남편은 입을 벌린 채 자신의 아내를 낯설게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이 6년 동안 무식하다고 구박했던 여자가 지금 전 세계적인 기업의 대표를 쥐락펴락하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중졸이라며,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다며, 저게 도대체 무슨 조화냐? 유정은 시어머니의 당혹스러운 시선을 고스란히 느끼면서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바이어들의 질문을 하나하나 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 시절보다 지금 이 순간 유정은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멸시하던 이들의 운명을 손에 쥔 가장 강력한 협상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자,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측 요구 조건을 말씀드리죠. 유정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꽉 채웠습니다. 반전의 서막이 오르고 시댁 식구들의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유정은 이제 자신이 갈아온 칼날이 얼마나 예리한지 세상에 보여줄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두가 비웃던 중졸 며느리의 위대한 반격이 이제 막 정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유정의 존재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석에서 차나 나르던 며느리가 협상 테이블의 주인공이 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시댁 식구들은 영혼이 나간 표정들입니다. 하지만 유정은 그들의 시선을 느낄 여유조차 없다는 듯 오로지 눈앞의 영문 계약서와 스미스 씨의 눈빛에만 집중했습니다. 유정의 입술이 열리자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날카롭고 명확한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스미스 씨, 방금 말씀하신 15조 사망에 대해 제가 대한건설의 입장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표면적으로는 리스크 분담을 말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대한건설이 모든 간접 손해까지 무한 책임을 지도록 설계되어 있군요. 스미스 씨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그는 유정의 예리함에 놀란 듯 짐짓 여유로운 척 대답했습니다. 허허, 그것은 합자 투자의 일반적인 원칙 아닙니까? 파트너라면 그 정도 책임은 감수해야죠. 유정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서류 한 장을 넘겼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특정 문구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아니요. 일반적인 원칙은 직접 손해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여기 적힌 결과적 손해라는 단어는 불합리한 조항입니다. 이대로라면 미국 내 부지 개발 중 발생하는 사소한 민원조차 저희가 전부 배상해야 해요. 이건 파트너십이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계약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결과적 손해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 멍하니 유정의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유정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전문적인 논리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시어머니는 아예 소파에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저게 정말 우리 며느리 목소리 맞아요?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거야? 남편이 당황해서 유정의 소매를 붙잡으며 귓속말을 합니다. 유정아, 너 지금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 저 사람들이 화내고 나가면 어쩌려고. 유정은 남편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비즈니스는 구걸이 아니라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니까요. 유정은 다시 영어로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품격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스미스 씨, 저희는 이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상호 면책 조항을 넣을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거절하신다면 저희도 이 계약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건설은 합리적인 파트너를 원하지 상호 간의 희생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리치먼드 측 실무자들은 자기들끼리 다급하게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스미스 씨는 한참 동안 유정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마침내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정말 놀랍군요. 대한건설에 이런 보물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좋습니다. 당신의 지적이 100번 옳아요. 사실 이건 저희 법무팀이 유리하게 끼워 넣은 조항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실력자가 있는 회사라면 저희도 기꺼이 양보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수정안을 수용하죠. 스미스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정은 당당하게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1조 원 규모의 합자 투자 계약이 버림받던 며느리의 입술 끝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유정을 바라봤습니다. 유정아, 내가 우리 회사를 살렸구나. 내 아들놈도 못한 일을 내가 해냈어. 남편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중졸이라며 무시하고 딴따라라며 비웃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어 학원 한 번 안 보냈는데 유학도 안 다녀온 애가 어떻게 저런 말을. 유정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비굴하게 웃거나 사과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밤마다 잠 안 자고 공부했다고요. 배운 게 없어서 차나 타라는 말씀, 덕분에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만 붉혔습니다. 유정은 이제 계약서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유정의 일거수일투족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뒤늦게 유정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정아, 정말 고맙다. 내가 널 너무 몰라봤어. 오늘 저녁에 큰 잔치라도 열자꾸나. 하지만 유정은 시아버지의 손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요, 아버님. 잔치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유정의 말에 남편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라니? 당신 이제 우리 회사 통역팀장이라도 맡아야지. 내가 다 자리 만들어줄게. 유정은 남편을 보며 나직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차갑고도 쓸쓸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끝까지 저를 이용할 생각뿐이군요. 이제야 쓸모가 있어 보여요? 제 가치는 제가 정합니다. 당신들이 만들어준 자리는 필요 없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실무자와 관계자들이 유정의 당당한 선언에 숨을 죽였습니다. 1조 원 계약을 성사시킨 영웅의 모습 뒤로 6년 동안 갇혀있던 한 여성의 독립선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정은 이제 더 이상 시댁의 눈치를 보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오만과 편견이 산산조각 난 자리에는 오직 유정이 남긴 압도적인 실력의 잔상만이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유정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나의 인생이. 계약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이 끝나고 회의실 안에는 안도감 섞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리치먼드 그룹의 스미스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유정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한건설의 수뇌부들은 믿기지 않는 기적을 목격한 듯 멍하니 서 있었고 시아버지는 얼굴 가득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정은 차분하게 짐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고 눈빛은 이미 저택 너머의 세상을 향하고 있었지요. 바이어들이 떠나고 회의실에 가족들만 남게 되자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정의 손을 덥석 잡으며 평소와는 180도 다른 간드러진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유정아. 세상에, 내가 언제 영어를 그렇게 배운 거니? 정말 장하다. 내가 아까는 긴장해서 말이 좀 험했지? 너도 내 마음 다 알지?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시아버지도 옆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유정아, 오늘 정말 큰일 했다.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했어. 당장 내일부터 회사에 정식으로 출근하거라. 내 실력을 보니까 집에서 썩히기엔 너무 아까워. 남편 역시 머뭇거리며 다가와 유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유정아, 정말 대단했어. 내가 아까 당신 영어를 못 알아듣고 무시한 거 미안해. 이제 집안일은 도우미한테 다 맡기고 나랑 같이 회사에서 멋지게 일해보자. 응? 유정은 남편의 손이 닿기 직전 몸을 살짝 비켜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 회의실에는 순식간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정은 6년 동안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라니요, 어머니. 그동안 저를 중졸이라며 무시하고 딴따라라고 비웃으시던 분들이 갑자기 왜 이러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눈동자를 굴리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다 잘 되라고 한 소리지. 내가 이렇게 똑똑한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니? 아니요, 어머니. 당신들은 제가 똑똑한지 아닌지가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그저 당신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학벌과 배경이 필요했던 거죠.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중졸 며느리가 오늘 회사를 살렸네요. 1조 원이나 되는 계약을요. 유정의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유정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도 그래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 옆에서 조용히 웃어줄 인형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이제야 파트너로 보여요? 내 능력이 당신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미안하다는 말이 나와요? 유정아,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해? 가족이요? 저를 영어 한마디 못 알아듣는 바보 취급하며 제 앞에서 영어로 험담하던 게 누구였죠? 저는 오늘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저택의 주방이 아니라는 걸요. 유정은 단호하게 뒤를 돌아 회의실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택의 현관에는 그녀가 미리 챙겨둔 작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쫓아 나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니? 앞치마 벗어 던지고 이 집을 나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유정은 현관 앞에서 멈춰서서 허리에 메고 있던 앞치마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 낡은 앞치마를 현관 손잡이에 걸어두며 유정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어머니. 이 앞치마, 이제 저한테는 안 어울리네요. 6년 동안 잘 썼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집안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그만두겠습니다. 뭐, 이 미친년이 내가 나가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중졸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본성이 다시 튀어나왔지만
유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유정은 가방을 집어들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졸 며느리는 못해도 1조 원 계약을 성사시킨 통역사 한유정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거든요. 아까 스미스 씨가 저에게 리치먼드 그룹 글로벌 홍보팀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연봉은 상상도 못하실 만큼 높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유정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저택의 커다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유정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갇혀있던 새가 드디어 창살을 뚫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기분입니다. 누구는 늦었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유정에게는 지금이 가장 완벽한 때였습니다. 자신을 멸시하던 이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해주고 가장 화려한 순간에 이별을 고하는 것. 그것이 유정이 선택한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유정은 차에 올라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 밑의 그늘은 사라지고 열정으로 빛나는 눈동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오직 한유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그녀의 재능을 기다리는 곳은 아주 많았습니다. 수고했어, 유정아. 이제 내 마음껏 날아봐. 유정은 스스로에게 인사를 건네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저 멀리 멀어지는 시댁의 저택은 이제 한 조각의 낡은 기억으로 남겨졌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던진 그녀의 앞날에 이제는 눈부신 영광과 자유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중졸 며느리의 반란은 그렇게 찬란한 홀로서기로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